안녕하세요 아마스 여러분들, 하마스입니다. 이번에는 강의 2인 레시피 영상인데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패턴 라이츠 레시피입니다. 일단 강의 2는 레시피를 소개하고, 시간이 만약 조금 남는다, 좀 여유가 있으면 전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아마 확실하진 않아요. 아마 네, 일단 레시피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미개혁축 펜라입니다. 뭐 미개혁축이 뜯어 있고 순수도 있고 희한도 있는데, 저는 미개혁을 씁니다. 그냥 폐가 잘 말리지가 않는데 단점으로서는 되게 비쌉니다. 이게 총 제 뭐지, 메인 액덱 사이드까지 합해서 15만 원이 듭니다. 꽤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보면 뭐 저도 최대한 꼭 뭐지, 레어도를 좀 높게 해봤는데 얘도 뭐 크고 완전 높진 않지만, 그러면 일단 처음 S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티어 스킬이 3장이 들어가요. 얘는 무조건 3장이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뭐 제한이나 이런 거 걸리면 뭐 한 장, 2장 넣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3장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제일 중심적인 요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3장을 꼭 풀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들은 제가 전 강의 1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펜나 외에 이런 몬스터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펜나 몬스터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티어스키는 그냥 패버리고 덤핑하고 묘지에서 카드 제외되면 특수 소환. 그래서 이게 중에서 3장을 넣고 더스티로보, 이게 서치. 그래서 여기서 몬스터 마법 함정, 그러니까 서치가 되게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3장을 넣고, 그리고 레이드 로버, 얘는 덤핑을 맡고 있죠. 그래서 2장을 넣습니다. 얘 외에도 있긴 한데, 그래서 꼭 3장은 넣을 필요 없어요. 넣으셔도 되는데 2장 또는 1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넣었고, 쌓은 붙이는 마함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3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특수 소환도 할 수 있으니까 3장을 풀팁 했고요. 그리고 스탠드 그리드, 얘는 굳이 3장 넣을 필요 없고, 취향껏 뭐 2장 넣어도 되는데 저는 1장을 넣습니다. 굳이 2장 넣을 필요 없고 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1장을 채용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펜나 몬스터들이 아니죠. 제카로프랑 치치노크는 거의 똑같아요. 다른 점은 이제 설명서 조금 이따 알려줄 건데, 일단은 얘네 공통점인 효과가, 얘네들 보여주고, 만약에 얘가 패 있으면 얘를 보여주고, 아니면 얘가 있으면 얘를 보여준 다음에 랜덤 패를 셔플하고 상대 한 장을 골라요. 그리고 그걸 묘지를 보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카로프나 치치노크가 아니면 얘네들 특수 소환하고 원드로예요. 근데 만약 묘지를 간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묘지를 가면 덱에서 제카로프 이외에 미개형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치치노크를 덱에서 특수 소환하죠. 근데 치치노크가 묘지로 가게 되면, 배에서 묘지로 가게 되면 얘를 그냥 묘지에서 특수 소환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시생물체 니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인에 채용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거의 사이드용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 넣은 이유는 뽕맛이랑 말살 견제용으로 넣습니다. 한 장. 원래 얘 시크로 뽑았는데 그 통깡 보시면 그거 트레이드해서 그래서 미규 한 장씩 얻었어요. 그래서 완성시킨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한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 우라는 웬만하면 풀팁 하죠. 왜냐면 얘는 효과도 좋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세 장 당연 풀팁. 증지 말할 것도 없죠. 아드 채우기 위해 두 장, 세 장 필요 없고 두 장. 저택은 뭐 무덤의 지명자 대처용이랑 뭐 예를 들어서 미러전 할 때 티어스케이 같은 경우 묘지에서 팬텀 네이츠부터 제외되면 얘가 특수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택 와라시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미러전이나 무덤의 지명자 견제용으로 쓰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 일단 팬텀포스 같은 경우는 취향껏 두 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한 장 넣었어요. 왜냐 얘는 딱히 뭐 RR 같은 경우에는 두 장, 뭐 세 장까지 넣는 것 같아요. 두 장 넣는데 저는 한 장 넣는데 그 이유는 얘가 전에 설명하다시피 묘지에서 임의 수만큼 제외하고 어둠 소스 AC 모스를 찍고 그 제외한 수만큼 랭크가 높은 모스를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얘는 두 장 넣어봤자 좋긴 좋은데 한 장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벨리온을 찍고 뭐 한 장 제외해서 그 랭크 한 개 높은 네킴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한 장을 채용했고 라운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쓰는 패널이 있고 안 쓰는 패널이 있어요. 안 쓰는 패널은 안 쓰는 패널들은 웬만한 롱고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롱고는 딱히 레키 안 쓰거든요. 그래서 라운치는 전 채용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엑시즈 소재가 없는 애한테 지정 찍고 얘를 소재를 주고 그 다음에 엑시즈 소환을 랭크 한 개 높은 모스를 엑시즈 소환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얘로 브레이크 찍고 니단을 뽑아요. 왜냐면 니단이 마법을 소재 갖고 있으면 마법을 제거하고 원드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 장을 넣습니다. 가끔 뭐 레이더 사이트 소환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한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 지원은 정서적 서치 카드이기 때문에 레벨 4 이하의 전사적으로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했고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했고 그 금지는 있지만 후속 돌파용으로 생각해서 넣고 그 외에도 팩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팬에게는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두 장을 채용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미러전 할 때도 뭐 레키엠 있으면 얘로 무효할 수도 있고 절반 만들 수도 있으니까 두 장을 채용했고요. 그 말세리 지명자는 세 장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 세장 넣으면 리뷰 한 장 빼고 말세리 지명자 한 장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두 장을 넣었고 사이드에 한 장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넣어야죠. 뭐 우라라나 저스택이나 뭐 준시지 또 리뷰로 견제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고 무덤의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얘랑 똑같죠. 얘네들 대부분 우라나 준시지 견제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두 장을 채용했고요. 해피는 얘도 당연히 있고 클린하니까 마음을 감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얘 외에 여기서부터 펜나 함정이죠. 호블레이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롱고 축 펜나는 두 장, 아니면 그러니까 두 장 쓰는 데도 있고 세 장 쓰는 데 있는데 저는 되도록 세 장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 찍은 몬스터는 공격돼서 안 되고 공격 못하고 그리고 효과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벽이 되니까 전 세 장을 쓰고 얘가 묘지에 있으면 제외하고 패턴매시 몬스터 찍고 특수환을 수 있기 때문에 세 장을 채용을 했고 패턴 같은 경우도 묘지에서는 똑같고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리고 얘는 찍은 몬스터를 필드 찍은 몬스터는 공격 500 되고 이 턴에 한 번만 전축과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여하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 묘지 가면 얘는 제하고 얘랑 똑같이 패턴헤치 몬스터를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생할 수 있는 총 4개죠. 근데 각각 얘는 턴지에 있어서 한 턴에 2번 또 다음 턴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생을 많이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전개가 더 잘 되죠. 그 다음 힐 제한기 얘는 경우에는 얘는 묘지 합력 카드 없으면 세트 한 턴 바로 발동할 수 있고 얘는 몬스터를 취급하여
해서 전사적 어둠 레벨 4, 0, 0, 수 300으로 해서 수비 표시를 특수 소환해요. 맞나? 아, 네. 수비 표시 특수 소환해요. 그래서 얘는 해피를 맞지 않아요. 몬스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딱히 두 주 세 장은 필요 없어요.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 포용. 포용은 이제 요즘 메타에 잘 맞아서 뭐 두 장 넣어도 되는. 저도 원래 한 장 넣고 메인에 한 장 넣고 두 장을 사이드에 넣는데 그냥 한 장 쓰려고요. 그냥 딱히 사이드에 늘 칸은 있긴 한데 그냥 빼기 귀찮기도 해서 그냥 한 장 넣습니다. 그렇고 이게 메인 덱입니다. 딴 펜은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뭐 매스 빼고는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액덱으로 넘어가죠. Let's get it. 네, 이게 제 액덱 레시피인데요. 뭐딴 펜이랑 다를 거는 없지만 뭐 롱고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 자리에 섀도우가 10이랑 롱그미터가 들어가겠죠. 2단이랑 오버로드 자리에. 그 외에는 거의 다를 게 없는데 일단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액덱은 뭐 얘 브레이크, 레이더즈, 리벨리온, 레키엠, 아크, 오버로드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얘도 설명했기 때문에 딴 애들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얘네들은 설명했던 애들은 간략히 설명하고 일단 첫 번째 일단 레스는 켈빈이 한 장 들어가고 바디스 한장 들어가고 미래 황국 한 장, 미래 황국 한 장, 리바이오즈랑 브레이크 베이비즈랑 레이더즈 한 장, 리단 한 장, 리벨리온 한 장, 레키엠 한 장, 사크 한 장, 오버로드 한 장과 아제우스 엑시즈 킹, 아제우스 한 장이 들어가죠. 이제 설명해드리죠. 켈빈 같은 경우에는 쓰는 효과만 설명해드릴게요. 레벨 3을 덤핑하고 그 덤핑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올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드로브 덤핑하면 1000을 올려요. 그래서 1500이 돼요. 그래서 레벨 3을 덤핑할 수 있고 그 정확한 거는 덱에서 레벨 3 몬스터 한 장을 묘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피안 같은 경우에는 피안 축펜나는 피안 그레바스니치를 보내죠. 그리고 개 효과를 해서 링카페 카토로스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고요. 크리빈 효과는 바리디시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덤핑할 수 있고 덤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패턴메이츠 카드를 덤핑할 수 있어요. 그쵸? 패턴 카드 아니라 패턴메이츠 몬스터를 덤핑할 수 있고 그 후 패턴메이츠 마음 한 장을 세트할 수 있어요. 덤핑은 똑같은데 추가적인 세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얘 링크 앞에 어두운 속성 SCG 몬스터 특수한 내면 필드 몬스터를 발휘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필드 견제도 되죠. 그래서 얘도 한 장을 채용했고요. 그 미래왕 호프는 얘 소재를 쓰기 때문에 얘는 쓰는 효과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미래왕 호프 얘는 리바의 두 장으로 미래왕 뽑고 그 다음에 미래왕을 겹쳐서 소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상대가 몬스터 효과를 했다면 그 몬스터를 무효하고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얘는 효과 전투를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래서 얘랑 뽑으면 솔직히 철벽이기 때문에 거의 서린을 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크, 오버로드 컨에서 턴키를 내죠. 그래서 한 장을 채워있고 리베이는 두 장이 들어갔는데 미래 황호프 소재로 먹기 때문에 두 장을 넣었고 그 추가적으로 얘가 엑소 장치 제외하고 자신 상대 제외되어 있는 존에서 레벨 4 이하의 몬스터한테 대해서 찍고 그 몬스터 특수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소환하고 하나씩 특수 소환하면 천재력이었기 때문에 한 개 소환은 레벨 3 몬스터 두 개가 있겠죠? 대부분 레벨 3을 특수하니까 그 두 개로 브리크 또 링크 앞에 발디시를 특수하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레벨 4 리베니오 그 다음에 네키움을 다음 턴 또는 자신 턴에 소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개가 되죠. 리바이 덕분에 그 리바이엔이 두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설명 전했기 때문에 간략히 익소 장비를 제거하고 자신 필드와 상대 필드 카드 하나씩 대상 찍고 파괴 그 얘가 효과를 파괴되었을 경우 묘지에서 팬텀 나이트 몬스터 두 장을 찍고 레벨 한 개씩 올려서 특수 소환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더 스네크 엑시즈 소재 한 개 제거하고 얘보다 랭크 한 개 높거나 낮은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으로 취급해서 특수 소환을 시키고 상대 엔드 페이지 시에 파괴돼요. 근데 아크를 소환하게 되면 전에 설명했다시피 얘는 아크는 효과를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엔드 페이지 시에 얘 효과를 파괴해야 되지만 얘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안 파괴되죠. 그래서 아주 잘 상성이 맞죠. 그리고 다음 니다는 쉽게 도둑이죠. 그냥 도둑 카드라 보면 되죠. 얘는 대부분 저는 브레이크도 소지 없는 애 라운치 빨라서 얘를 소환해요. 그럼 니단 효과가 쓰는 거는
쓰는 게 자시 상대 스탠바이 디스플레이 시에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덱에서 한 장을 먹어요 소재로. 그리고 얘가 몬스터를 소재로 갖고 있지만 엔드 페이지 시까지 제외가 되고 마법을 제거하면 자신 덱에서 한 장을 들어갈 수 있고 함정을 제거하면 상대 필드의 아미 표시 카드 한 장을 찍고 한 장을 고르고 주인의 덱으로 덱맨 위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죠. 그래서 얘가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롱기를 던졌다 쳐요. 서치하려는데 그럼 막혔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뭐 쉐이드 비안디랑 스탠드가 남았다 쳐. 막님 땅 아니야? 실셋하고 활동해요. 묘지에 함정 코드 없을 테니까 아마. 그러면 특수한 때문에 스탠드 기브 효과를 특수한 레벨 1개 올려서 레벨 4 주체로 2단은 계속 버티면서 상대 덱맨에서 계속 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롱기 맞아도 대처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리스크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리더 한 장 채워놓고 미개물 같은 경우에는 제 에이스 몬스터이기 때문에 한 장을 채워놓고 효과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일러스트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효과는 소지 2개 제거하고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 찍고 절반 내고 그 절반만큼 올리는 효과가 있죠. 되게 좋죠. 몬스터 찍기 때문에. 그 다음 레키엠 다크 리벨리온의 각성된 버전. 레키엠은 얘는 주의할 게 이 효과들은 둘 다 리벨리온을 소재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엑시즈 소재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엑시즈 소재 한 개를 제거하고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을 찍고 0 만들고 그 원래 공격력 만큼 레키엠의 공격력을 올려요. 그 두 번째 상대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면 얘의 엑시즈 소재 한 개 제거하고 그걸 무효 파괴해요. 이건 턴제가 없어요. 그리고 리벨리온 갖고 있는 한, 그 엑시즈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프리체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소드 효과를 쓴다고 치면, 그거를 무효하고, 근데 거기에 또 체인해서, 더스트 오브를 걸다. 그럼 또 거기 체인해서, 이게 프리체인인 걸로 알고 있어서, 프리체인은 계속 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기적이죠. 근데 단점은 몬스터만 견제할 수 있어요. 그게 효과고, 둘 다 리벨을 소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인 게 얘는 필드에 있는 애를 무효하면 파괴되지만 패 또는 묘지에서도 발동하는 걸 무효할 수 있지만 파괴는 되지 않아요. 아크 리벨리온의 다른 각성 버전.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효과를 파괴되지 않아요. 네캠은 효과 내성 같은 거 있는데 얘는 효과를 파괴되지 않아요. 얘의 효과는 엑시즈 소장기 제거 얘 이외에 필드의 모든 몬스터 원래 공격을 합계를 올려. 근데 얘 빼고 하는데 사실상 어차피 다 더하고 나서 얘한테 더해야 하기 때문에 얘 이외는 라는 건 살짝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얘가 어두워서 HG 몬스터를 소재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얘 이외에 필드의 모든 몬스터 효과를 무효합니다. 그래서 살짝 저는 레이디 랩터즈랑 리베리형 네키엠을 섞은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도 살짝 그렇죠. 그 다음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히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리베리온이라는 몬스터에다 겹쳐서 소환할 수 있어요. 엑시즈 소환을 취급하고 그 두 번째 얘가 파괴되면 펜들럼 존으로 가요. 세 번째 메인 페이지 발동할 수 있는데 얘를 펜들럼 존에서 몬스터를 특수성하고 얘 위에다가 팬텀 네스 또는 리베리온 몬스터를 겹쳐서 엑시즈 소환을 취급하고 특수성하네요. 그거고 오버로드는 마지막 아제우스는 그냥 필드 클린이죠. 얘 이외에 얘는 HG 소재 2개 제어하고 얘 이외에 필드 모든 카드를 클린하고 그리고 얘 이외에 그리고 한 턴에 한번 이 카드 이외에 자신 필드의 카드가 전투 턴 상징과 파괴되면 발동할 수 있는데 패덱, 엑스트라덱에서 카드 한 장 고르고 이 카드 아래 겹쳐서 엑시즈 소재를 할 수 있어요. 그 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액덱이고 따로 설명할 건 없네요. 그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얘랑 얘 자리에 가십 섀도우 가십인가? 아마 가십 섀도우일 거예요. 가십 섀도우랑 림고가 들어가겠죠. 이 두 자리에. 그 외에는 설명할 거 없는데 거의 다를 건 없을 거예요. 딴 펜나랑 롱고 빼고는. 네, 그렇구나. 그럼 그럼 다음
어, 사이드 설명해 볼까요? 사이드는 솔직히 취향이 않는데 제 사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는 뭐 취향 있니? 따로 뭐 알아서 하셔도 돼요. 사이드는 꼭 제 거 따르실 필요 없어서. 그럼 바로 사이드로 넘어가죠. Let's go. 네, 이게 제 사이드인데요. 일단은 각각 매수 설명드릴게요. 잠시 한 장, 판커스 한 장, 유연시기 한 장, 포스 한 장, 다리에서 한 장, 스윙키스 한 장, 제오디 아가리 두 장, 말세리는 한 장, 말스미스 두 장, 스미스 두 장, 레드리 한 장, 왕비스 한 장이 들어갑니다. 이제 설명해드리죠. 가미시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든 이유는 얼티클 드라이톤한테 살짝 써먹으려고. 왜냐면 얼티클이 가미시에 약해요. 맞으면 솔직히 전개가 막히기 때문에 가미시도 없고 다른 덱도 아픈 덱도 있고 사실상 뭐 꽤 쓸만한 한 장을 채용했고요. 판칼도 보시면 얘가 상대가 자신 필드보다 카드인가? 네. 상대 필드 몬스터 수가 자신 필드보다 많을 거고 얘 특수할 수 있고 얘 릴리스하고 필드 카드 한 장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쓸만한 효과이기 때문에 한 장을 채용했고 진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3장 쓸 때도 있어서 한 장을 일단은 사이드에 넣어놨고요. 코즈미 세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함떡덱 같은 거에 견제하려고 코즈미 세크론 넣었고요. 달에서는 뭐 레퀴엠이나 그런 뭐 롱고 대부분 뭐 레퀴엠 같은 카드를 소환할 때 달서로 덮어버리는 용도로 써서 달서 한 장을 채웠고 트윈키스터는 패를 한 장 버릴 수 있는 코스 집을 있고 40피드에 마법 한 장을 한 장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포그리 세트하고 파괴하고 포그리들도 제어하고 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윈티스터 한 장 채워있고 그래서 대우기 항아리 같은 경우는 두 장 넣은 이유는 무덤의 지명자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었지? 히어로 몬스터 중에 다크로 같은 애들로 제외됐을 때 예효과로 되돌리고 한 장을 들어 먹기 위해 두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 발사는 제가 설명했다시피 사이드에 넣는데 얘는 세 장 쓸 때는 리뷰로 빼고 얘 넣습니다. 그 라이트닝 스톰은 얘는 필드 클린을 할 수 있고 고를 수 있죠. 자신 필드 암의 표시 카드 없으면 상대의 필드 공격 표시 몬스터 점프 파괴나 필드의 마법 함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쓸만하기 때문에 두 장을 넣어봤고 아픈 덱도 꽤 많아요. 그 다음 신의 시간은 카운터 함정이고 효과가 라이프 절반 지불하고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그걸 무효하고 파괴하고 자시둔 상대가 몬스터를 일반 반전 특수선 시기에 발동할 수 있는데 그걸 무효하고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미러전인데 펜난데 브릭 소환했을 때 얘 효과를 파괴해요. 무효 파괴이기 때문에 아예 소환 자체를 무효하기 때문에 효과 못 발동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몬스터들한테 써먹기 위해 두 장을 채워냈고요. 효과도 되게 좋기 때문에 레드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함떡 때문에 한 장을 넣었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효과도 되게 좋고 패에서 발동할 수 있고 라이프절 변집이라고 그래서 한 장을 채워놨고 왕눈 치명 얘도 마찬가지 함정을 얘가 발동했을 때 700 데미지 계속 먹으면서 함정 카드 못 발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펜나에서는 함정을 써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꼭 전개 많이 하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그래서 왕눈 치명을 사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이게 제 사이드예요. 사이드도 그다지 뭐 특별하지 않네요.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고요. 분량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편집하다 보면 좀 더 길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아마 강의 3로 전개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네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하디오스. 바이.